경합지 가운데서도 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 이렇게 인천과 경기입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천에서는 여야가 개양 대첩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먼저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측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면 이긴다. 자, 투표하면 이긴다. 이재명 후보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추도식 이후에 거의 인천 계양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보니까 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김포, 가까운 김포 지역에 지원 유세 가는 거 외에는 인천이더라고요. 네, 당연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인천, 계양, 을 지역 여론조사 양상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역 안에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선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사람 모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를 지난번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 다시 모여라. 어느 것이 더 넓겠는가 했을 때 이재명 지지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견제층이 외연이 더 넓겠죠. 민주당이 그 표를 제대로 모으면 이번 선거에서 따라잡고 역전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전에도 앞서서 보셨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에서 많은 분들이 무응답층으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정부를 견제하려면 민주당을 찍는 게 현실적 선택이겠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라는 얼굴을 내리고 더더욱 이제 각지에 있는 후보들의 일꾼론을 더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네. 노출을 줄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 인천 계양을의 후보 지지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나온 이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조사된 내용입니다. 48.1대 44.4. 오차 범위대 초접전인 상황입니다. 예상 외에 의외의 뭔가 접전 이런 상황이다. 지적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래서인지요 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 함께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겠지요? 자, 민주당에서는 예상 밖의 접전 지역이 많아지면서 이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동료에 나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박상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 한 4일간, 나흘간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추격세가 굉장히 빛을 볼지 어떻게 보십니까? 80일 전에 대선 때를 한번 더 반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를 누가 이긴다 이런 걸 떠나서 투표율의 그 최종 격차가 0.73%포인트 아닙니까? 23만 4천 표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격차가 났던 것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 대선의 연장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윤영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네. 본인의 정치적 몸피를 이번처럼 키운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와 생각해 보면 이 판 자체가 엄청나게 이 파이가 커지고 주목도가 높아진 겁니다. 승패를 떠나서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네.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48.1대 44.4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위냐 아래냐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지지층의 결집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위아래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선거야말로 끝까지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인천 계양을이라는 데가 송영길 후보가 여기서 5번 승리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주목받는 지역이 됐어요. 따라서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 불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승패를 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 여론조사에 기반한 어떤 분석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인 이 윤형선 후보와 함께 인천 개항을 해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유세 동선도 웬일인지 인천, 김포 갔다가 인천이었습니다. 보시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명분 없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어떻게 주민들의 판단을 받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그런 거물 호소인과 맞서 싸우는 우리 윤형선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 뭐 오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항에 와서 윤형선 후보와 함께 사전 투표를 마치고 개항을 한 5곳 이상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욱 교수님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기든 적게 이기든 지든 정치권, 뭐 야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불 수 있는 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예단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이변인지는. 예.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문제 핵심은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제 초점은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졌을 경우 민주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적게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전국적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명분 없이 개항 지역에 가서 이긴 이겼지만 아주 적은 수치를 이겼다고 공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또 8월 전당대회 같은 경우가 열리게 된 상황인데 8월 전당대회의 의미 같은 경우도 시색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네. 또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랬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게는 뭐 좋은 모습,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지금 선거 과정을 보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선거를 소위 정치화시켜서 소위 자기의 핵심적인 지지층들을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를 하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 자체가 예를 들면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쌍방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치화된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도 지방자치선거가 행정과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과 행보를 하고 있는 정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지역의 이슈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이전 이슈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 윤형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포공항 얘기하는데 대선에서조차 자기들이 폐기했던 공약을 2달도 채 안 돼서 그 공약을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황당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3달도 안 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은 결국 무성의한 공약이고 두서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께서 김포공항을 이전하면은 서울 강남 지역 주민은 청주공항으로 가면 되고 워커힐 동쪽 주민들은 원주공항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망언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거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두고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우선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는데 누구 맘대로 이전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하겠다고 합니까? 대통령실이 이전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지금 이전하겠다고 합니까? 이걸 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선거에 나온 후보가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당장 김포공항이 없어지면은 당장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주도, 울릉도 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제주도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관광객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장 지금 제주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요 며칠 전에 그 경기도지사로 나온 김동연 후보하고 성남시장 후보, 네. 그다음에 분당 그 선거에 나온 그 후보들이 공동으로 어떤 그 제안을 했냐면 성남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취지의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약도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당 내부에서 인천 계양도 안 맞고 성남 쪽도 안 맞고 제주도도 안 맞고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이런 공약을 발표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김포공항이 없어진다면 무슨 뭐 동부에 있는 서울 시민은 원주에 가서 타라, 강남에 있는 사는 저 주민들은 청주에 가서 타라, 그리고 뭐 서부에 있는 그 주민들은 인천에 가서 타라 이런 얘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저 민주당에도 그 저 영호남의 그 지역구 의원들이 계신데 그 지역 활동할 때 굉장히 그 불편해할 것 같은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서울 네. 시민부터 경기 도민부터 인천 시민부터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공약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데다가 당내에서도 전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그 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나 관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김포공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를 들면 규제에 묶여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민당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서 거기다가 소위 이 아파트들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약을 못 만든 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런 정도의 제안들은 각 당이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네. 대한 지역 공약들을 내세우는 것이고 토론을 하자는 거죠.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김포공항을 위시로 하고 있는 강서권과 인천 같은 지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이게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공약인가? 좀 그렇지 않다. 사회적 토론을 위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럼 공약 관련해서 예를 들면 네.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그렇군요. 토론을 하나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